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스프링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어노테이션 중에 컨피그레이션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번째 3강에서 뭐 어떤 걸 했냐면 기존의 자바에서 객체를 만드는 방식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메모리에 생성한 다음에 레퍼런스 변수 가지고 인스턴스 변수 가지고 접근을 해서 속성이라든가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방식을 메이븐 빌드 툴, 스프링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스프링 컨테이너라는 곳에다가 빈을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냐면 XML 파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XML 파일을 가지고 빈을 생성을 해서 빈이란 객체를 뜻하죠. 빈을 생성을 해서 우리가 그 컨테이너에 생성된 객체 빈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존의 그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XML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그 빈 객체를 생성했던 거를 어노테이션으로 이용을 해서 어노테이션 이용하는 거로 컨버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스프링 컨테이너가 있다면 이 스프링 컨테이너 안에다가 빈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빈이라는 객체를 만들 때 new 연산자를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이런 XML 파일에다가 빈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스프링 컨테이너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뭐 푸드 그 글로벌 푸드 객체, 코리안 푸드 객체, 그다음에 차이나 푸드 객체 등등이 생성이 돼서 이거를 우리가 갖다가 썼는데요. 이걸 갖다가 이제 XML을 뭘로 바꾼다? 자바 코드로 바꾸는 거예요. 자바 코드로 바꾼다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뉴 연산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 스프링 설정 파일,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XML 요것만 자바 코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 코드로 바꾸는데 그냥 코드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노테이션을 컨피그레이션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컨피그레이션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스프링 컨테이너를 구성하면 똑같아요. 내부적으로 메모리에 생성되는 빈의 객체는 똑같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 메모리에 이렇게 스프링 컨테이너라는 범위에 빈 객체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걸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갖다 쓰는데 기존의 XML 파일 갖고 할 때보다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자바 파일로 하면 다른 설정, 몇 가지 다른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를 먼저 열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3강에서 했던 그 프로젝트를 복사를 좀 해서 컨버팅,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스프링 컨테이너 구성을 하는 방식으로 컨버팅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에 여기 보시면 스프링 컨테이너를 구성할 때 기존처럼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XML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할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자바 코드로 스프링 컨테이너를 구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서 스프링 컨테이너를 구성을 하면 마지막에 이제 누가 이용해요? 실제로 기능 구현하는 데서 getBi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냥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해도 되고 이렇게 구성해도 되는데 트렌드가 점점 XML 파일에서 점점 이렇게 자바 코드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즉 어노테이션 사용법으로 넘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조금 더 자바 코드를 갖고 작업하는 게 좀 편리하고 XML은 아무래도 태그다 보니까 자동 완성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설정하는데 오타가 날 수도 있고 조금 소주가 조금 우리 쉽게 말하면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자바 코드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자바 코드로 빨리 넘어가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거를 혼용해서 짬뽕해서 어떤 부분은 어떤 객체들은 XML로 설정을 하고 어떤 객체들은 자바 코드 어노테이션을 이용 설정하고 그렇게 혼합해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러면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지지난 시간에 2강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그냥 누 연산자를 이용해서 기존의 자바에서 객체 생성하는 방법으로 해봤던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요거를 이제 여기 보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XML 파일을 이용해서 스프링 컨테이너를 구성을 하고 그 곳에서 getBi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 필요한 객체를 갖다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닫고요. 요거를 어노테이션을 바꾸기 위해서 좀 모두 다 닫겠습니다. 닫고, 자, 프로젝트 하나 또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메이븐 프로젝트 생성할 거고요. 기존에 했던 내용들은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정하고 아이디는 네 번째 시간이니까 0400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성이 됐고요. 자, 여기다가 폼 파일이 그대로 있는데요. 폼 파일은 예전에 했던, 기존에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폼 파일 그대로 복사해서 오겠습니다. 컨트롤 C에서 그래서 컨트롤 V에서 다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폼 파일 구성하고 나니까 이렇게 에러 나죠. 에러 나는 거 메이븐 업데이트로 우리가 해결을 했습니다.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자,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를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요 패키지 제가 카피해서 컨트롤 C에서 여기 컨트롤 V에서 페스트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도 가져오는데 리소스도 마찬가지로 카피해서 리소스에다가 붙여넣기 페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가져왔습니다. 자, 요거 패키지명 좀 변경할까요? 패키지명 네 번째 시간이니까 리팩토리 리네임으로 3번을 4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안에 있는 패키지명 다 변경된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오늘 자바 코드로 바꾸는 겁니다.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자바 파일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이름은 뭐랄까요? 푸드 컨피그레이션 하는 거니까 컴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옮기고요. 자, 요 자바 코드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XML을 대신할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바꿔나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푸드 컴프라는 클래스에서 생성된 객체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XML, 즉 스프링 컨테이너의 역할을 하려면 이렇게 그냥 클래스로 두면 안 되고요. 이 클래스는 스프링을 설정하는 스프링 컨테이너를 설정하는 파일입니다 라고 해서 어노테이션 하나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어떤 어노테이션이냐면 configuration이라는 스프링 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어노테이션 얘를 추가를 해줘야지 이 파일이 자동적으로 스프링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객체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그 메소드들을 좀 만들어 주는데요. 그 메소드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XML 파일에서 생성했던 빈 객체를 생성했을 때 요 녀석들 있죠. 요 녀석들을 메소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ublic 다음에 한국 음식을 나는 그 객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코리아 푸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빈 객체, 빈을 생성할 때 보면 빈의 ID 있었습니다. 이 빈 객체의 이름이죠. 그죠? 이 이름을 메소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객체를 내가 반환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턴을 해줍니다. 리턴 해서 new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데 뭘 만든다? 코리아 푸드 객체를 만들어서 반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XML 파일에서 빈 객체를 생성하는 XML 코드를 대신한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ID, 빈 객체가 결과적으로 빈 태그가 메소드로 바뀐 건데요. 이럴 때 빈의 ID 값은 메소드의
메소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반환 값은 클래스 타입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패키지 임포트가 안 되고 있죠. 임포트가 안 되고 있는 건 여기 동일한 패키지 때문에 패키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ML 같은 경우에는 풀네임, 패키지 이름까지 풀네임을 적어줘야겠죠. 다른 자원이기 때문에 다른 경로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주면 되는데 한 가지 더 설정할 게 있어요. 이렇게 메소드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이 메소드는 스프링 컨테너에서 빈 객체로 존재를 할 녀석입니다. 라고 어노테이션 하나를 추가해 줍니다. 그 어노테이션은 빈 어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빈 어노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어노테이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주면 돼요. 스프링 컨테이너를 구성을 컨피그레이션 어노테이션을 구성하는데 그 안에 빈 객체는 빈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만든다. 그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차이나 푸드. 요거를 좀 오타네요. 차이안 푸드라고 했네요. 예, 그냥 오타 난 걸로 그대로 할게요. 고치고 갈까요? 아이고. 자, 요거를 차이안 푸드라고 그랬죠? 차이나 푸드인데 그래서 요거를 리팩토리로 리네임해서 리팩토리 잘 모르신 분들은 요거 참고를 하세요. 차이나 푸드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다 바뀌겠고요. 요것도 차이나 푸드. 어차피 이거 지워버릴 거지만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도 바꿔야 될까요? 이거 주석 처리해놔서 자동으로 안 바뀌었는데 원래 주석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됐고요. 여기가 차이나 푸드가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다시 와서 이제 차이나 푸드 빈 객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퍼블릭 차이나 푸드. 차이나 푸드는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XML 파일에서 이름을 C푸드라고 했죠. 이 이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가져온다기보다 요게 바로 나중에 get빈 할 때 찾아야 되죠. 빈의 이름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우리 메인 클래스에서 get빈 해갖고 요 이름을 찾아 나가죠. 요 이름이 바로 메소드 이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환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반환은 차이나 푸드 객체를 반환해 줘야겠죠. 그래서 new 차이나 푸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글로벌 푸드도 있었죠. 글로벌 푸드. 그래서 글로벌 푸드도 너는 빈이 될 녀석이야 라고 해서 빈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겠고요. 퍼블릭 글로벌 아이고 글로벌 푸드 글로벌 푸드는 이름을 g푸드라고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리턴을 해주는데 어떻게 new 글로벌 푸드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제 필요 없겠죠. 그래서 얘는 리소스에서 삭제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메인 클래스에서 스프링 컨테이너에 생성이 된 객체들, 빈 객체들을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메인 클래스에서 사용을 할 텐데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사용할 때는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을 해서 그곳에서 getBi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객체를 꺼내다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컨피그레이션 어노테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다른 방법,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자, 추적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컨피그레이션 컨텍스트
어노테이션, 컨피그레이션,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예, 첫 번째 있네요. 요 클래스를 좀 이름이 긴데요. 이 클래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tx 변수 선언해 주고요. 어노테이션, 컨피그, 어플리케이션. 예, 요거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생성자에다가 new 연산자 써주고요. 매개 변수로 food conf 자바 파일 있죠? 요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타입으로.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프링 컨테이너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스프링 컨테이너에서 나는 이제 갖다 쓰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글로벌 푸드, 푸드는 ctx.getBin 어떤 걸 갖다 쓴다? gfood, gfood 갖다 쓰겠다. 그 다음에 글로벌 타입은 글로벌 클래스 타입. 예, 되겠죠. 여기 앞에 XML을 이용하면 General XML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객체를 이용하지만 컨피그레이션 어노테이션을 이용하면 어노테이션 컨피그레이션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객체를 이용한다. 요거만 차이 있고요. 요렇게 어쨌든 요걸로 접근하던 요걸로 접근하던 스프링 컨테이너를 내가 변수로 접근을 했으면 그 다음에 빈을 갖다 쓰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한국 음식 만들고 싶으면 food.make 해서 어떻게 해요? 또 ctx getBin 해서 kfood 코리아 푸드 클래스 갖다가 쓰면 되겠죠. 중식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make food 해서 또 ctx.getBin 다음에 차이나 푸드죠. 시푸드 차이나 푸드 클래스 타입을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했다. 그러면 반드시 자원 해제 클로즈로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작업은 다 끝난 거고요. 총 우리가 세 단계. 처음에는 자바 코드, 생 자바 코드를 이용한 객체 생성. 다음에는 XML 파일을 이용한 객체 생성. 다음에는 오늘 했던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객체 생성으로 우리가 스프링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 됐으니까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의 자바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하면 결과는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게 좋고 나쁘다는 없습니다. XML로 빈 객체를 만드는 게 좋다. 또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자바 파일로 만드는 게 좋다. 꼭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요즘은 기본 그 뭐 데이터베이스 설정이라든가 조금 한번 설정해 놓고 별로 변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은 XML로 그냥 묶어두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빈번히 좀 수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 빈번히 손을 대야 되는 그런 빈 객체들 그런 것들은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로만 쓰는 것도 괜찮고요. 둘 다 혼합해서 쓰는 것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노테이션이 모든 어노테이션이 다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애매한 좀 그런 어노테이션도 좀 복잡한 기법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XML도 사용하고요. 좀 혼합적으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자, 오늘은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